안녕하세요. 보상과 배상 TV입니다. 오늘은 저번 주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운전하고 가다가 내 차에 탑승하고 있던 가족이 다친 경우 어떻게 보상 처리가 되고, 가족인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서 보상이 제한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자,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기로는요, 가족끼리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가 네. 사고가 났을 경우,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운전하다가 자녀들이 다치고 배우자가 다쳤다, 아니면은 장인 장모님이 다쳤다라고 했을 경우 가족끼리는 보상이 안 된다, 이렇게 네. 알고 있거든요. 네네. 자, 그러면은 진짜 궁금한 거는 뭐냐면, 네. 보상이 안 된다라는 게 어떤 부분에서 보상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뭐 보상이 안 된다, 치료비도 안 된다, 이런 말인가요? 아니면은 치료비는 된다, 이런 말인가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상이라는 거는 네. 뭐 일 못했을 때 받는 휴업손해, 그리고 장애가 남았을 때 받는 장애보상금, 일실수익, 위자료, 이런 네. 부분들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좀 구분을 해서 어떤 네. 거는 되고 어떤 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남편, 그러니까 아빠, 집안에 이제 가장이 운전을 하고 갑니다. 옆에는 배우자가 타고 있고, 뒤에는 자녀들이 타고 있고, 배우자의 아버지 해서 총 4가족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단독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럴 경우에 운전자, 배우자, 자녀, 그리고 장인어른, 이 4명이 어떻게 보상이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내 잘못으로 인해서 사고 났으니까 누가 잘못해서 나한테 물어주는 대인배상은 해당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은 가입한 자기 신체 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처리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대인배상 2에서 인적 면책이라고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 2에서는 보상을 안 해줘요. 아예 보상을 안 하겠다. 예. 그럼 대인배상 1에서만 그렇죠. 보상을 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자녀 같은 경우에는 대인배상 1이나 자기 신체 사고 아니면 자동차 상해, 여기에서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장인어른 같은 경우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장인어른은 대인배상 1, 2가 다 됩니다. 아, 그러면은 운전자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그리고 자녀는 보상이 안 되는 거고, 장인어른 같은 경우에는 부모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네. 보상은 가능하다. 그렇죠. 그러면 이 보상은 가능하다는 거는 종합보험 처리를 해서 네. 대인 2까지 보상을 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험사하고 거치는 합의 절차, 이런 네. 부분들을 장인어른 다 거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장인어른 제외하고 배우자하고 자녀들은 종합보험 혜택을 못 받고 책임보험이나 책임보험에서 받든지, 아니면은 자기 신체 사고 특약이나 네. 자동차 상해 특약으로만 처리받을 네.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요, 아버지가 운전을 했어요. 근데 차량의 명의는 어머니 명의일 경우, 네. 이거는 보상이 어떻게 되는 거죠? 명의는 이제 그 자동차의 소유자를 얘기하는 거고,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이나 배상을 해줄 때에는 명의자를 보는 게 아니고 이 자동차 보험에 이름이 등재된 김영피보험자, 즉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김영피보험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그 김영피보험자뿐만 아니라 운전자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명의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아, 명의는 누구 명의라고 됐다 관계없다는 네. 거죠. 자, 그러면은 보상은 되는데 책임보험, 즉 대인 1에서만 보상이 되든지, 네. 아니면은 자기 신체 사고나 자동차 상해 특약에서 보상이 된다라는 네. 거죠. 네.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그 다음에 자기 신체 사고, 자동차 상해, 이런 특약들에 대해서는 이전에 보시면은 어떻게 보상이 되고 배상이 되는지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보상을 받을 때 과실 부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탑승자기 때문에 과실은 전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탑승자인 경우에는 과실이라기보단 동승자 감액이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승자도 이 차를 탐으로 인해서 누리는 어떤 운행 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일한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동승자, 운전자가 같이 가고 있다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어쨌든 나도 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차를 동승한 거고, 그럴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에 탑승을 했다 하면은 동승자 감액 보통 한 20% 정도 잡고요. 운전자의 권유가 있거나 아니면은 동승자의 어떤 이제 요청이 있었다든가, 거기에 따라서 10이나 30까지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실이라기보다 동승자 감액이라는 게 잡힌다라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장인 장모 같은 경우에는 대인 2까지 되니까 동승자 감액이 적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배우자나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죠? 배우자나 자녀도 동승자 감액이 똑같이 적용이 되는가요? 배우자나 자녀 같은 경우에도 대인배상에서는 동승자 감액은 대부분 잡혀요. 왜냐하면 운행 이익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동차 상해나 자기 신체 사고 같은 경우에는 동승자 감액이나 이런 게 없이 100%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장인 장모님 같은 경우에는 대인 2까지 전부 다 보상이 되기 때문에 동승자 감액이 잡히는 게 맞고, 자녀나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는 개인 배상 원으로 받을 거면은 동승자가백이 잡히고, 그리고 자기 신체 사고나 자동차 상해 특약으로 받을 거다. 이거는 보상이기 때문에 동승자가백이 전혀 안 잡힌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가족끼리는 아예 보상이 안 된다라는 거는 잘 모르고 하는 얘기인 거네요. 일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는 범위도 있고 안 되는 범위도 있고, 네네. 네, 그렇다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오늘 질문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는요. 우리가 보통 합의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난 계속 치료 중인데 이거 계속 치료받아도 되냐? 네. 보험사에서 연락 안 온다. 아니면은 치료 끝나고 퇴원했다. 집에 와 있는데 보험사에서 연락 안 한다. 그러면은 이거 계속 미룬다고 해서 연장이 되냐? 아니면은 언제까지 합의를 해야지 내가 받을 수 있는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사고에서 가족이 다친 경우 어떻게 보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합의 시기, 그리고 보험회사에 우리가 먼저 연락을 해야 될지, 보험회사에서 먼저 연락이 오는지, 이런 합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신박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